두 번째 전자 전달체는 햄이 되겠는데요. 사이토크롬의 단백질의 부결단으로 존재하죠. 그 철, 프로토폴피린 타입인데요. 이런 이제 그 컨주게이티드 더블 본드, 다시 말하면 짝이은 이중 결합계 구조가 이 틀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치환된 형태에 따라서 그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것들의 그 치환에 따라서 형을 A, B, C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짝이은 이중결합계는 이중결합, 단위결합이 반복되는 그런 탄화수소고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적혈구처럼 빨간색을 띠게 되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이제 그 햄이 산화 또는 환원 속도에 따라서 빛의 흡광도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이토크롬 C의 그 예를 들면 환원된 형태 파란색의 경우를 보면 요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현저히 나타나죠. 따라서 이런 그 파장에서 흡광도를 조사하게 되면 사이토크롬 C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철황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철분이 단백질의 황해 매개로 해서 결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제 황 4S 철황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구조로 결합되어 있어서 요 가운데 있는 것만 놓고서 2ion 2sulfur 라고 하고, 세 번째는 요 가운데 있는 것을 기준으로 4ion 4sulfur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시아노박테리아에 존재하는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2ion 2sulfur 계통의 철황 그 단백질이고요. 이 중에 이제 일부 철이 히스틴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리에스케 철황 단백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페레독신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떤 순서로 전자 운반체가 전달계에 존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전자가 어떤 순서를 통해서 산소에 전달되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간접적이지만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테이블에 관련되는 전자 운반체의 표준 환원 전위를 작은 수소부터 큰 수소로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이미 알다시피 전자는 작은 표준 환원 전위로부터 큰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NADH에서 생성된 것은 유비퀴놀을 거쳐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B, C1, C, A, A3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된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에너지는 이와 같이 표준 환원 전위 차이는 전자 억셉트 빼기 전자 주계로 계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식과 같이 이런 식을 이용해서 자유에너지 변화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NADH는 이런 정도의 에너지 변화가 있는데 ATP는 약 NADH당 2.5개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킬로줄로 전환해 보면 약 35%의 효율을 가졌습니다. 이제 표준 상태고, 실제 그 생적인 상태에서는 약 70%까지도 ATP 합성하는 데 쓰인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열로 방출이 되겠죠. 상당히 높은 효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저해제를 쓰는 건데요.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고, 자, 로테논이라고 하는 이 저해제가 이 단계에서 전제 흐름을 막는다고 볼 때,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NADH는 전자를 못 주기 때문에 환원된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산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환원된 상태가 왼쪽에 존재할 것이고 산화된 상태가 오른쪽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제 산화된 상태의 순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NADH보다는 뒤에 온다는 것은 우리 적어도 결정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안티마이신 A가 이 단계에서 제외를 한다면 이번에는 Q 사이토크롬 B도 나머지에 비해서 먼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NADH보다는 뒤에 오겠죠. 만약에 청산가리 CN이나 일산화탄소가 마지막 단계에서 산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줘야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나머지 전부 다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순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표에서는 전자 전달 그리고 인산화 ATP를 합성하는 데 관여되는 여러가지 저해제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전자 전달 저해제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또 ATP 합성을 저해하는 저해제로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올리고마이신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동조화가 일어나는데 커플링이 일어나는데 그 동조화를 깨는 언카플러가 존재합니다. FCCP, DMP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생리적으로도 생물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모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적이긴 하지만은 ADP하고 ADP를 교환하는 그 단계에서 저해하는 아트락틸로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테이프는 이제 전자 전달체들이 굉장히 거대한 초거대 복합체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는 하나의 단백질로 이런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분들을 연구하냐 하면 막단백질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분리한 다음에 이것의 성분들, 막단백질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디터전트를 처리해서 활성이 있는 상태로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을 분리한 다음에 활성도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되겠죠. 어떤 전자로부터 어떤 전자로 전달체로 이동하느냐는 것을 조사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자 주계는 NADH, 석신산, 페티아실코에이, 삼인산 글리세롤 세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경로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NADH는 복합체 2를 통해서 NADH가 FMN 그 다음에 황철 단백질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비퀴논 Q에 전달이 되고요. 석신산은 TC에서 나오죠. 석신산 탈수소 요소가 바로 이 그 복합체 2의 한 성분이 됩니다. FAD로 전달이 된 다음에 철황 최종적으로 Q에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베타 산화에서 첫 번째 반응인 아실코의 탈수소 요소는 페티 아실코에로부터 FAD에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C에 있는 FAD에 넘겨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ETFQ 산화 환원 요소에 의해서 Q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세포질에 있는 3인산 글리세롤은 3인산 글리세롤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Q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제 컴플렉스를 살펴볼 건데요. 복합제와는 다른 이름으로 NADH 유비퀴논 산화 환원 효소라고 하고 NADH로부터 Q로 전자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잘못됐는데 반대로 표시해야 될 것 같죠. FMN에 넘겨주고 1년에 철황 센터를 통해서 N2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서 이 점에서 최종적으로 붙어 있는 Q에 전달이 되고요. 환원된 Q는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동하게 되겠죠. 멤브레인 상에서. 이 효소는 이런 전자 전달에 추가해서 동시적으로 양성자가 매트릭스 사이드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체 순반응은 NADH로부터 전자가 Q로 넘겨지고 요 매트릭스 쪽에 있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N 사이드라고 하고요. 거기에 존재하는 5개의 양성자가 사라지고 요 반대쪽에는 이제 파지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P를 쓰는데요. 그쪽에 4개의 양성자가 생기는 양성자 구동력이 생기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컴플렉스는 복합제 2는 석신산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석신산으로부터 Q로 이동시키는 복합제고요. 여기서 특성이 나와 있죠. FAD에서 다시금 이제 철황을 지나서 Q로 전달되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B가 존재하는데요. 흰 B가 존재하는데 위에 이것은 이제 ROS 활성 산소를 만드는데 관여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제 3은 다른 이름으로 사이토크롬 PC1 복합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Q에서 사이토크롬 C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칭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요 위에 보면 사이토크롬 C가 결합하는 자리가 나와 있죠. 성분이나 그 작용기작은 이걸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Q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이제 Q로부터 2개의 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1개의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이토크롬 C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번에 걸친 그 전자 전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Q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대칭 구조에서 요 QH2가 결합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쪽으로 산화된 Q가 결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H2가 결합하게 되면 전자 하나는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철황,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1, 최종적으로 이제 C에 전자를 주죠. 다른 하나의 전자는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흰 BL, BH가 있는데 통해서 산화된 Q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옆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때 이제 산화된 처음 들어온 이 QH2는 전자를 다 주고 나면 옆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빈자리에 다시금 환원된 QH2가 결합해서요.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는 위로 해서 두 번째 사이토크롬 C에 전달하고요. 하나는 밑으로 가서 세미퀴논 라디컬에 줘서 QH2 완전 환원된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죠. 마찬가지로 Q가 떨어져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QH2 두 개가 쓰이지만 QH2 분자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Q로 된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의 QH2가 쓰여서 사이토크롬 두 분자에다가 전자를 준 그런 이제 효과를 갖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보면 전자가 양순다가 이제 또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 사이드에 2개가 사라지고 P 사이드에 4개가 나타나는 결과로 네트 리액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